네, 안녕하세요. 김인정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기업에서 이제 홍보팀으로 한 7년 정도 근무를 하고 또 IT 기획팀에서 약 2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퇴사하고 지금은 육아에 좀 전념을 하고 저를 돌보는 일을 주로 하면서 좀 쉬고 있습니다. 대기업 홍보팀과 IT팀에서 9년 가까이 일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엔 어떤 네네. 업무들을 하셨을까요? 먼저 신입사원 때 입사해서는 주로 이제 언론을 담당을 해서 기자 미팅도 하고 뭐 자료도 작성하고 배포하고 이런 일반적인 업무들을 하다가 제가 2년 차 때 교통사고가 조금 크게 나서 휴직을 거의 한 달 가까이 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회사가 좀 팀 구성이 좀 변경이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업무가 기존 언론 업무에서 사보를 주로 제작하는 사내 커뮤니케이션 업무로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육아휴직을 좀 하고 복직해서는 똑같이 사내 커뮤니케이션 업무를 했는데 사보 제작 업무에서 좀 벗어나서 뭐 외부 강연을 하거나 구성원 소통 이벤트를 하거나 아니면 뭐 CEO와 구성원 소통 행사 등을 진행하는 식으로 조금 외연을 넓혔고 그 업무들 외에도 이제 브랜드 관리, 이제 홍보팀에서는 브랜드 관리도 하니까 브랜드 관리도 하고, 뭐, 언론, 뭐, 기자 미팅도 조금씩 나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업무를 좀 얕고 넓게 경험을 했었고요. 좋게 말하면, 뭐, 어떻게 보면 올라운드 플레이어처럼 이것저것 활용을 하면서 회사에서 이제 일을 했던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조금 한 업무를 깊게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을 하고, 뭐, IT 기획팀으로 이동해서는 주로 이제 프로젝트를 많이 했었는데, 프로젝트가 제가 담당했던 프로젝트가 이제 굵직한 프로젝트는 아니었고, 회사에서 이제 운영하는 기본적 구성원들이 사용하는 인트라넷이나 뭐 HR 관련 인트라넷을 뭐 유지 보수한다거나, 관련해서 뭐 작은 프로젝트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프로젝트하고 예산 관리하고 이런 업무들을 주로 담당했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네, 홍보팀에서 일을 하다가 한 달간의 네네, 이제 휴직을 하신 적도 있고, 임신을 하게 되셔가지고 육아휴직을 네. 하시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육아휴직 전과 후에 대기업 업무나 평가에 차이가 있었을까요? 평가에서는 사실 차이가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게 모든 회사에서 그렇다고 볼 수도 없고 또 모든 부서에서 그렇다고 볼 수도 없어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그때 7월 정도에 하고 복직했을 때가 한 11월이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한 해를 꽉 채운 게 아니다 보니까 양쪽 해에서 다 평가 유예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합치면은 두 번의 인사평가고 2년치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승진할 때 필요한 인사 고과의 점수에서 좀 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최종적으로는 승진이 좀 많이 그런 식으로 밀렸었고 차이는 있었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게 모든 사람한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고 타 부서에 있는 뭐 동기들은 뭐 육아휴직 쓰고도 제때 잘 승진하는 경우도 있었고 뭐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업무는 비슷한 것 같은데 이제 제가 휴직하고 나서 복직했을 때 계셨던 상사분이 또 변화가 있으면서 팀에서 하는 일들도 조금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임신했을 때나 뭐 하여튼 뭐 신입사원 때나 이럴 때는 외근을 많이 간다거나 뭐 출장을 가본다거나 그런 경험은 없었는데 뭐 육아휴직하고 복직하고 나서는 뭐 세미나 때문에 미국에 출장을 가기도 하고 뭐 중국에 출장을 갔다 온 적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로 좀 외연을 넓히는 업무들을 많이 오히려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기회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에서는 조금 더 넓은 업무를 다양하게 봤지만 이제 뭐 평가에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7년간 일하던 홍보팀에서 IT팀으로 부서 이동을 네, 하셨는데, 두 네, 부서의 성격 차이가 굉장히 클 것 같아가지고 네. 본인으로서도 당시에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부서 이동의 이유는 네.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제 뜻은 아니었고, 원래는 또 다른 팀으로 이동을 좀 원하기도 했었는데, 그 팀의 아마 상사분께서는 동의를 하셨던 것 같은, 저를 받는 팀? 근데 저희 팀에서는 제가 그 팀으로 이동하는 걸 또 동의를 안 하셔서 약간 그런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은 무산이 된 것도 있고, IT 기획팀은 제 의지로 간 건 아니고, 저희 회사가 이제 그 팀원 구성이 바뀔 때 1대1로 바꾸는 걸 좀 원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다른 팀을 이동하면 그 팀에 있는 분이 저희 팀으로 와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냥 그 상황에 맞게 그냥
약간 트레이드 형식으로 팀을 이동하게 됐고, 제 의지라기보다는 위에 계셨던 이제 상사분들이 뭐 이동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동해서 거기서도 좋은 경력 쌓을 수 있다. 여기서는 약간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다. 이런 뉘앙스의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뜻하지 않게 이동을 했는데, 사실 이동하고 나서는 또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어차피 같은 회사였고, 또 같은 회사, 다른 일을 하더라도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한다는 본질은 또 같았기 때문에 내가 뜻하지 않은 경험을 하게 되더라도 배울 수 있는 게 있긴 있구나. 뭐 그런 걸 조금 느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렇습니다. 업무 차이가 크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업무 차이는 컸어요. 업무 차이는 굉장히 크고 구성원 차이도 큰데, 그게 회사 그 IT 기획팀에서 하는, 저는 이제 기획팀이었기 때문에 기획팀이 있고 따로 운영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줌을 활용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써야 되는지 테크니컬하게, 뭐 예를 들면 어떤 기능을 개발해야 된다나 그런 부분을 담당해 주시는 분들은 따로 계시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테크니컬한 부분보다는 그걸 관리하는 업무였으니까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하면 예산을 얼마를 짜서 어떻게 배정하고 어떻게 뭐 프로젝트 발주를 해서 구매팀에 얘기를 해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프로젝트 관리 업무였기 때문에 일반 관리 업무라고 해서 업무 성격이 다르긴 다른데 그냥 좀 제너럴한 부분이 많았던 거죠. 그리고 또 그런 일을 할 때 중요한 거는 회사 사업에 대한 이해인 것 같아요. IT 기획팀에서 이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고 또 발주하고 구축하고 이런 과정에는 사업이 어떻게 변하는지 방향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회사를 저는 계속 다녔고 회사에 대한 이해도 있으니까 뭐 다른 분들하고도 어느 정도 안면이 있고 하니까 또 일을 진행하는 데는 뭐 그렇게까지 어렵진 또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르긴 다른데 같은 회사의 사업을 이해해서 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뭐 동일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다 보면 또 이렇게 그냥 회사원의 어떤 그냥 그런 짬밥 같은 그런 걸로 그냥 이렇게 쭉 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뭐 적응해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홍보 직무에서 IT팀으로 옮겨가서 일하게 되면 부서 분위기에 네. 적응도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처음엔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국문과를 다니다가 컴퓨터 공학과를 간 그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근데 또 가서 보니까 팀의 구성원 분들이 저랑 연령대가 좀 비슷하고, 저도 이제 아이가 있는데 그분들도 또 아이가 있고, 이런 개인적인 부분들 동일한 부분이 많고, 선배들인데 뭐 이렇게 선배의 갭 차이가 크게 나는 게 아니라 1년, 2년, 뭐 3년 선배들 요 정도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연령대가 비슷하고 그런 선후배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또 적응하는 게 어렵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좀 약간 단순하게 업무에만 집중하면 뭐 이렇게 크게 트러블이 생기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IT 기획팀은. 조금 홍보팀은 이슈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예민하게 대응하다 보면 좀 사람 사이에 부딪힘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뜻하지 않게. 근데 그런 게 좀 덜해서 그냥 또 다니다 보니까 잘 적응을 하게 됐던 것 같고, 뭐 팀원 분들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IT팀으로 옮겨가신 지 얼마 안 되신 뒤에 자회사로 이동을 하시게 됩니다. 21년 7월에 자회사로 이동을 하시게 되는데, 네네. 이렇게 자회사로 이동하신 뒤에 3개월 만에 퇴사를 하시게 되는데, 퇴사를 결정하시게 된 사유가 있으실까요? 저는 처음에는 퇴사를 굳이 할 생각이 없었는데, 이게 또 자회사로 이동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팀원분들이 또 퇴사나 이동이나 이런 걸 많이 결정을 하셨어요. 근데 또 선배분들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선배들한테 많이 의존해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 퇴사하시고 나면 제가 그 빈자리를 이제 막 승진해서 차장님 뭐 이런 분들이 하시던 일을 메꾸면서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또 이제 육아도 이제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좀 퇴사를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퇴사 후에는 어떤 일들을 하셨을까요? 퇴사하고 나서는 저는 뭐 자격증을 딴다거나 회사에서 생각하는 직무에 관련된 일을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좀 저 자신을 돌보는 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좀 쉬고 생각하고 걷고 고민하고 이런 일들도 많이 했고, 또 워낙 육아를 이제 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채워주기 위해서 아이를 돌보는 일에도 좀 신경을 썼고,
그래도 이렇게 또 인터뷰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게 제가 이제 글쓰기 모임을 해서 거기서 이제 글을 써서 브런치에 이제 이번에 올리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뭐 글을 쓰는 일을 했다. 굳이 얘기한다면 최근에 한 일은 글을 썼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 좀 글을 쓰는 걸 해봐야겠다. 이 정도 생각은 좀 하고 있는 상태. 전반적으로는 뭐 많이 쉬었던 것 같아요. 저 자신을 많이 돌보기도 하고. 육아를 많이 못하셨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대기업을 다니면서 육아를 병행하기에는 현실상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나요? 이것도 근데 사실 회사마다 다르고 저는 이제 제조업 계열이었거든요. 제조업 계열이 아니면 또 IT 계열이면 또 복지가 다르고 회사 분위기도 다르고 팀 분위기도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해서 말하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다들 병행해서 일을 많이 뭐 회사 어린이집도 있고 하니까 잘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할 수 있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물론 친정 어머니가 아이를 봐주시고 뭐 시부모님도 도와주시고 좀 좋은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이한테 온전히 신경을 좀 못 쓴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 또 회사랑 집이 멀어서 그런 현실적인 통근 시간이 아무래도 기니까 뭐 출퇴근하는 시간도 길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좀 병행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또 동기들을 보면 뭐 단축 근무를 지금은 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쓰는 데는 뭐 문제가 없고 회사에서도 그런 걸 크게 문제 삼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단축 근무도 쓰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탄력적인 방법을 최대한 활용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기업을 다닌다고 무조건 육아를 신경을 쓸 수 없다. 그러니까 전념하는 건 어렵지만 육아를 병행하는 게 막 그렇게 꼭 어렵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개인적인 선택과 상황에 따라 다 다를 뿐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두가 네. 가고 싶어하는 대기업을 이렇게 퇴사하시고 난 뒤에 후회되지는 않으셨나요? 저는 선택을 할 때 후회를 안 하겠다라는 생각은 별로 하지 않았고 후회를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완벽한 선택을 남들이 보기에도 완벽하고 내가 보기에도 완벽한 선택을 한다는 거는 사실 누구에게나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완벽한 선택을 하기보다는 내가 선택하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선택이면 조금 후회되더라도 그 후회도 어차피 나의 선택의 일부니까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선택이라면 그 선택을 하자라고 결정을 해서 했고 뭐 아직까지 크게 엄청 후회한다거나 좀 아쉬운 부분은 있죠. 이제 경력이 단절되고 객관적으로는 경제적으로도 예전에 벌던 것보다는 적게 이제 수입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아쉽지만 뭐 크게 후회하지는 않고 뭐 후회가 좀 되더라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회사를 다니실 때 본인의 커리어에 대해서 여러 결정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바꿀 수 있다면 바꾸고 싶은 결정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바꿀 수 있다면 왜냐면은 제가 바꾸려고 노력해도 이게 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들이 사실 많았을 것 같아서 크게 이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거나 그때 그걸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아니면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별로 없는 것 같고 좀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결정을 내리는 일을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사결정권자가 아니라고 시스템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 업무에 있어서 내가 결정을 내려서 실행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예 없진 않았는데 그런 결정을 내리려고 하지 않고 그냥 어느 정도 규모의 회사에 다니는 걸 만족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그냥 시스템대로 굴러가는 것에만 이제 목표를 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바꾸려는 결정은 없지만 돌아간다면 결정을 좀 더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정이 반영이 되든 반영이 되지 않든 그래서 그것도 결정하는 것도 연습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지난 시점에서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아마 수많은 워킹맘들하고 이제 예비 워킹맘 분들이 회사에서의 본인의 커리어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분들의 커리어 패스에 대해서 조언해 주실 내용이 있을까요? 실제 현직에 있을 때 뭐 커리어 패스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거나 이제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한 편은 아니라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본인 업무에 있어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좀 발전시킬 수 있는 게 그게 되게 작은 거여도 좋을 것 같아요. 뭐 메일을 쓰는데 이렇게 메일을 쓰면 더 좋을 것 같다거나 자료를 원래 이런 형식으로 작성했는데 다른 방식으로 작성을 한다거나 아니면 서면 보고를 대면 보고로 바꾸거나 뭐 이런 식으로 작은 것들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고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게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스스로의 커리어 패스를 설정하고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본인이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걸 좀 더 드러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홍보팀에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PR팀에 있었던 건데 PR을 하다 보니까 이제 IR에 좀 관심이 생겼었거든요. 근데 제가 재무적인 부분이 스스로 좀 약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이제 어필하는 방법을 잘 모르다 보니까 그냥 좀 지나친 부분이 있어요. 깊게 생각해보지 않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뭐 자격증을 따든 뭐 아니면 부서장님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랑 얘기를 많이 해보든 해서 전 이런 업무에도 관심이 있고 이런 쪽으로도 해보고 싶어요라고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했으면 조금 또 다른 커리어 패스가 지금과도 다르게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좀 어떤 부분이냐면 엄마가 되면 아이의 인생을 내가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기 시간을 조금씩 계속 아이한테 양보하거나 다른 가족 구성원한테 양보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게 이제 엄마가 이기적인 사람이 뭐 되라거나 그런 뜻은 아니고 다른 가족들이나 아이한테 나한테 좀 양보해달라고. 내가 시간이 필요하니까 나한테 시간을 허락해주고 나한테도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를 조금씩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자기 시간이 확보되고 그게 뭐 하루에 10분, 20분이어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뭐 기사라도 읽던지 그런 식으로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해나가셨으면 좋겠고 굉장히 워킹맘이 쉽지는 않기 때문에 좀 응원을 드리고 싶습니다.